법무법인 박앵코가 영업을 시작한 게 2011년 9월 1일부터입니다. 9월 1일에는 제가 합류를 안 했었고, 저는 2012년 5월 29일, 6월 2일 이때쯤 이제 합류를 하게 됐는데, 합류를 했을 때 우리 김영 변호사님이 이미 박앵코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셨어요? 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죠. 그때 역할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포지션이? 그때는 이제 그 법대를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을 때라 패럴리걸로 일을 하고 있었죠. 네. 그러다가 우리가 2012년 하반기에 좀 코드를 맞추면서 열심히 일을 했다 아닙니까? 네네. 그때 열심히 가르치는 나도 재미가 있었고, 배울 때도 배울만 했어요?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렇게 재미나게 우리가 하다가 2013년 1월에 우리 김용 변호사님이 어드미션을 하시고, 그때 또 영광스럽게도 제가 무버를 했어요. 네네. 예. 저도 첫 번째 이제 무버 경험을 이제 김용 변호사님이랑 같이 하게 됐던 건데, 그 이후로 우리가 박앵코에서 무려 10년 넘게 일을 해 왔습니다. 네네. 감회가 어떠십니까? 10년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네, 세월이 참 빨리 흘러갔고, 그동안 참 많은 일들 해 오면서 많이 배우고 의뢰인들을 통해서 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좀 의미 있는 지난 10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차곡차곡 성장하시면서 어소시에이트, 시니어 어소시에이트 하시다가 파트너하고 공식적으로는 작년 2021년 7월 23일에 디렉터로 온보드 하시면서 대표 변호사가 되셨는데, 되고 나서 지금 1년이 지났잖아요. 네네.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다르지 않습니까? 많이 다르고요. 역시 밑에서 일할 때가 가장 편하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저는 고민을 나눌 수 있어서 좀 좋긴 한데, 네네. 자, 우리가 이제 그 대표 변호사님이 우리 둘을 포함해서 허성은 변호사님 이렇게 세 분이 있습니다, 현재. 네네. 글쎄요, 시장에서, 마켓에서 박앵코에 바라는 부분들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많은 의뢰인들을 직접 만나보는 가장 많은 기회를 갖고 계신 입장에서 좀 어떠세요? 그 코비드 때, 그리고 코비드가 이제 슬슬 끝나가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제 활로를 찾기 위한 여러 사람들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좀 어떻게 시장이 바뀌고 있는 거 느껴집니까? 일단 많이 변한 것 같고요. 우선 저희 회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민자분들뿐만 아니라 학생분들, 또 잠시 워킹 할리데이로 오신 분들하고도 많은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확실히 코로나 전후로 많이 달라졌다는 걸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 좀 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돌아다니지 않아서 잘 못 느끼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이제 많은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하면 확실히 예전보다는 점점점 늘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모신 이유는 사실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아무리 전화번호 공개하고 카카오톡 아이디 제공하고 유튜브를 통해서든 인터넷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손 치더라도 직접 전화를 주셔야 되거나 연락을 하셔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얼굴을 조금 더 보여드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의 사건을 이제까지 정말 많이 진행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터인데, 앞으로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우리한테 연락을 하실 수 있게끔 네네. 그런 내용 취지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인사드리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지는 자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네. 네. 편안하게, 특히나 우리 업무 영역이 많긴 하지만 박앵코는 주력으로 이제 하고 계시는 개인상해부터 시작해서 제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이민, 그리고 고용법 요것만 딱 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기타 민사적으로 분쟁이 붙는 사건들도 많이 다뤄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나 그런 경우에 이제 General Inquiry라는 것들을 제일 많이 부딪혀 오고 계시고, 그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완전 단련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족보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지금 우스갯소리가 아닐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해왔는데, 네네. 그런 부분들을 좀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좀 안내를 해드리고, 좀 피해를 적게 보기 위해서 긴급 처방이랄까 이런 내용들도 좀 이야기를 앞으로 시간을 갖고 했으면 좋겠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정착을 하고 계시는 데 있어서 좀 주의하면 좋을 부분들 이런 네네.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는데 긴급 소방수로 지금 모셔왔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때 좀 부담됩니까? 아니요. 하고 저는 싶었던 이제 거잖아. 그죠. 저는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한 10살 때부터 이제 이민 생활을 해왔는데 음, 알게 모르게 그 많은 분들이 이민 생활 하시고 뭐 유학 생활 하시면서 어렵고 복잡한 문제 한 번씩은 다 직면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는 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락하기 좀 어렵고 괜히 뭐 돈을 지불하고 뭐 상담을 받아야 됐고 물론 그러신 변호사님들도 있고 그게 뭐 좋은 거다 나쁜 거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 회사는 이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뭐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은 많이 도움도 드리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를 해드리고 혼자 뭔가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 저희가 경험과 지식으로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네.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 한 번에 여러 명에게 알려줄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더 좋을 만한 내용들이 기회나 어떤 플랫폼이 좀 부재하여 네네. 같은 내용을 한 사람 뭐 각각 다 따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일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좀 야, 이거 뭐 공식처럼 되어 있는 건데 좀 모두가 알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어서 여러 번 할 때 또 에너지가 떨어지기도 하고 네네. 뭐 좀 답답하기도 한데 뭐 이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아예 뭐 아낌없이 다 쏟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걸 시작으로 해서 음, 또 저희가 이제 호주에 사시면서 알고 계시면 너무나 좋은 지식들, 또 뭐 음, 절차들, 아니면 뭐 기관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이민생활, 유학생활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죠. 네. 음. 알겠습니다. 근데 뭐 오늘 특별히 가지고 온 소재나 이런 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그냥 뭐 맨땅에 꽝 박아가면서 그냥 아무 얘기나 하는 거예요? 라이브를 하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라이브는 우리 이사 가고 합시다. 이사 네. 가고 최근에 제가 라이브를 좀 해보니까 그래도 몇십 명이 이렇게 들어와서 질문하는 경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소재가 떨어져서 좀 민망하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막을 수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우선 제가 이제 대부분 다루는 민사가 이제 보험 쪽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음, 꼭 다른 변호사님들처럼 개인상의 보험은 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고 일상생활에 일단 민첩한 그 보험 문제들 실제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고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고 해결을 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더라고요. 음. 자, 보험이라면 구체적으로 뭐 어떤 보험인지 이야기 좀 해줄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한국에서 처음 나온 보험이 소 관련된 보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궁금해서 호주는 도대체 음, 얼마나 많은 보험이 있을까? 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자동차 보험, 뭐 대인 보험, CTP 보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 있을까 찾아봤는데 정말 너무 많더라고요. 음, 네.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음, 뭐 집과 관련된 보험이 있는가 반면 또 그 안에서 홍수보험, 또 홍수보험도 또 어떤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보험을 잘 선택을 해야 되고 또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개인과 관련된 뭐 일반 의료보험, 뭐 그 연금 안에 있는 보험, 음, 뭐 가게 운영하신 분들도 뭐 비즈니스 관련된 보험 또 여러 가지가 있고 이게 참 종류가 많지만 그래도 가장 일상생활에서 이런 보험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 가입을 해보셔야 된다.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한번 해주세요. 뭐 본인 들고 있는 보험은 어떤 거 있어요 지금? 자동차 관련돼서 CTP 종합보험 있을 거고 네네. 생명보험 있습니까? 생명보험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뭐 그 다음에 TPD나 뭐 인컴 프로텍션은 슈퍼에 연결돼서 아마 있을 것 같고 네. 추가로도 늘어났습니다. 추가로 더. 네. 그 다음에 집보험 있을 거고요. 집보험도 있고, 어, 네. 그리고 이제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에 그 렌트 랜로드 호텔 인슈런스도 있고, 또 네. 뭐 있습니까? 자 어, 여기까지는 일반 사람들도 생각할 수 그죠. 있는 거. 그죠. 그런데 그 다음은 그게 답니다, 저는.
아니 왜 우리 지금 대표인데 지금 아, 비즈니스 인슈런스 있고 그죠. 비즈니스 보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원들이 다치면 안 되니까 워커버, 월커버 네네. 그 우리가 고용주로서 네네. 들어있고 또 퍼블릭 라이빌리티도 우리 오피스를 위해서 네네. 들어있고 뭐 그렇죠 그죠? 네. 뭐 집에 애완견도 키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네. 펫 인슈런스 펫 있습니까? 인슈런스 있습니다. 그거 봐 내가 더 잘 알고 있어. 아이고요. 그거 말고 좀 네. 특별한 거 뭐 가입해 놓은 거 있어요? 특별한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제 2015년도에 그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인컴 프로텍션 보험을 들어놨는데 이게 이제 얼마 전에 그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제가. 이제는 그 예전만큼 혜택이 많이 줄었고 뭐 제한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들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개인 이전 그 건강 관련된 보험을 좀 추가로 많이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네, 나이도 나이인지라. 뭐 지금 뭐 보험 많이 든다는 것 자체가 자 네. 보험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시기에 야 뭐 쉽게 생각하려고 하면 내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해결받고 싶은데 그때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는 없으니까 미리 이렇게 프리미엄이라는 형태로 부어놓고 약정된 내용으로 보험사가 그런 리스크를 떠안아 줄 수 있도록 그죠. 이런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월 뭐 몇만 원씩 뭐 10만 원씩 이렇게 내면서 대신 내가 사망하게 됐을 경우에 생명보험의 뭐 대가로서 유가족들이 뭐 이렇게 돈을 뭐 받는다라든지 뭐 이런 거고 집에 홍수가 나서 피해를 봤을 경우에 그 홍수 고쳐달라고 그 홍수로 인한 피해를 이제 해결해달라 뭐 이런 것들 차는 뭐 내가 사고를 냈을 때 사람 다쳤으면 피해주고 차 고쳐주고 뭐 이런 것들일 텐데 근데 그러면 매번 이 프리미엄을 계속해서 꾸준히 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근데 내가 아무리 누가 생각 못해서 커버를 못 받나 문제는 그것도 부담이기 때문에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래도 뭐 쥐어 짜서라도 이거 들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쥐어 짜랍니다. 많은 분들이 그 예를 들어서 집과 관련된 보험, 이게 뭐 도둑이 들어왔을 때 아니면 뭐 비가 많이 와서 스톰이 와서 데미지를 입었을 때만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집에 친구가 놀러 와서 2층에서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이게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를 상대로. 아무리 친구 사이여도. 네. 근데 이게 내가 만약에 홈 인슈런스가 있다라면 제 보험회사가 저를 대신해서 그거를 배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 보험이 없을 때 제가 그 친구로 인해서 뭐 적게는 몇만 불에서 많게는 20 몇만 불까지도 지불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친구 사이가 끝나겠는데. 그죠? 그래서 실제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소송을 거는 사건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보험이 보통 이제 홈 인슈런스 같은 경우는 2,000불 정도 하지만 내가 피해를 일어날 수 있는 걸 생각을 해보면 아깝다고 할 수는 없죠. 네. 집이 없는 게 좀 편한가? 똑같지 않아요, 그죠? 집이 없어도 내가 렌트하고 있는 집에 랜드로드가 보험을 똑바로 안 들어놨고 집 메인테넌스가 똑바로 안 돼서 거기서 뭐 계단이 부셔진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람이 다치면 결국에는 뭐 랜드로드를 수할 수도 있을 텐데 거기서 보험 안 들어놨으면 큰 낭패를 보게 되죠, 그죠? 그죠. 그 보험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최악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안 생기면 뭐 날린 돈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누가 뭐 최악을 생기고 싶어서 뭐 방어하는 겁니까? 근데 이제 또 홈 인슈런스가 또 중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코비드 기간 동안에 홈 레노베이션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문의들이 저희가 있었어요, 실제. 이분들이 혼자서 플러밍 일을 하다가 집에 홍수가 났어요. 아, 뭐가 잘못 네. 역류했구나. 네. 근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플러밍과 엘렉트리코 일은 그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또 보험이 있느냐 없느냐, 또 보험이 있어도 이게 처리가 안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험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고 또 이 보험을 잘 어떻게 활용을 하고 내가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되는지도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를 사셔서
나무를 자르고 싶어 하셔서 이제 인터넷으로 알아보시고 그분이 이제 오셔서 나무를 자르셨는데 이분이 나무를 자르다가 이 나무가 넘어지면서 내 집과 옆에 집에 큰 피해를 일으킨 아, 경우가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여기서도 재밌는 게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비즈니스 보험이나 퍼블릭 라이빌리티 보험 같은 보험이 없으면 음,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음. 보험이 집주인이 없으면 덮어 쓰겠네. 그죠? 음, 근데 집주인이 이제 홈 보험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 자기 집은 고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옆에 집도 보험회사들이 나서서 해결을 해줄 수도 있는 거죠. 음. 자, 뭐 그런 경우는 사실 누군가에게 일을 시킬 때는 그래서 전문가를 고용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네. 그 전문가도 이제 fully insured 됐다 안 됐다 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방금 이야기해준 내용을 네. 가지고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우리 집도 이제 집 사고 나서 한 뭐 7, 8년 되고 나니까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자라서 해를 가리고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 트리 로핑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견적을 여러 군데 받다 보면 전부 다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쿼트를 줄 때 we are fully insured 라고 네.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 인슈런스 폴리시를 PDF로 붙여가지고 우리 풀 커버가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 맡겨라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근데 네.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뭐냐고 이 돈 내가 내는 거냐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역으로 보면 결국에는 보험으로 커버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뭔가 일이 잘못됐을 때 내가 그 피해에서 고스란히 이제 뭐 내가 덮어 쓰는 걸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에서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음,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이런 문의를 받아본 적도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다가 이제 리스가 끝나서 이제 끝나가서 이제 리스를 끝나시기 전에 관련된 퍼블릭 라이빌리티 음. 비즈니스 보험들을 취소를 하셨어요. 비즈니스 끝나기 전에 네, 돈을 아끼기 위해서. 어, 근데 이것도 참 운이 없으신 게 끝나기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해서 차 가게로 차가 돌진을 합니다. 아, 그래서 비즈니스 안과 음, 쇼핑몰, 건물에 대한 큰 훼손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분 입장에서 보험이 있으셨으면 보험 그렇지. 처리를 하시고, 간단히 처리하면 되는데. 그죠? 근데 이제 보험이 없고, 근데 이제 상대방은 음주운전이었고, 음, 음주운전이면은 그 대물 보험회사가 커버를 안 해주지. 안 해준단 말이죠. 음, 그런 경우에 이제 이분께서는 굉장히 난처하시죠. 왜? 음, 랜로드는 분명히 저희 의뢰인한테 뭔가 고쳐놓고 음, 해놔라라고 음, 추징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이죠. 음. 야, 이거 뭐 꽤 클 것 같은데요? 그죠? 그 데미지 자체가 꽤 클 것 같은데. 이게 뭐 심신미약 뭐 이런 걸로 내가 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피해를 고스란히 입었고 내 보험은 없고 참 안타깝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음. 한인분들이 많이 하시는 공구에서도 어, 공동구매. 네, 음. 공동구매에서도 보험 관련된 분쟁이 있습니다. 이건 뭐 어떤 내용입니까? 어, 최근에 뭐 있었던 일인가요? 네네. 문의가 오신 분이 있는데, 이제 그, 물 관련된 매트를 뭘 사신 것 같아요. 음. 공동구매로. 근데 이제 온수 매트. 온수 매트, 네. 음. 온수 매트를 구입을 하셔서 쓰고 계시는데, 이게 기계 결합으로 인해서, 바닥에 이제 그 물이 다 좀 많이 엇그르고 하면서 음. 데미지를 입으신 거예요. 물론 금액 자체는 이게 뭐 몇천 불이 나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분 입장에서는 이제 손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음. 그거를 바꿔 껴야 되고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개인한테 청구를 해야 할지 아니면 음. 그쪽 보험회사한테 연락을 해야 할지 음. 그래서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도 있으시죠. 네. 그러니까 안전하게 그 공동구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사람은 자기들이 fully insured 돼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실제로 물건을 떼올 때도 제조업체나 아니면 납품업체랑 그런 부분들을 좀 라이빌리티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죠? 네, 맞습니다. 보험이 늘 이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고 우리가 네, 이게 잘못되면 이건 어떻게 해결하나 이런 고민을 우리만 하기 때문에 네. 우리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은 제가 뭐 보험 그거 왜 들어 이럴 수 있는데 아, 근데 이제 음, 그 워낙 그 호주에 사시다 보시면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도 보험비 아깝죠. 네, 매달 이렇게 190불씩 아까워. 나가는데 근데 한번 도둑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저희 집에. 아, 그래서 많은 걸 가져갔는데 그때 이제 보험 처리를 하고 나서 돈을 받아보고 보상을 받아보니까 음. 6년치 보험비는 벌었구나. 네, 하긴 뭐 아니 네, 그렇다고 네, 내가 잊어버린 게 만 불인데 예를 들어 네, 네, 15,000불 주는 건 아닐 텐데 네, 그래도 이걸 고스란히 못 찾으면 완전히 다 날릴 돈인데 보험을 통해서 증명한 그죠, 부분을 받아내니까 그죠. 아 이게 네, 보험이 들 가치가 있다 이런 네, 네, 뭐 네, 스스로의 간증을 할 수 있는 네, 네, 거라는 거예요. 네, 네, 음, 저는 보험으로 뭐 크게 커버를 본 거는 별로 없는데 뭐 우리 집사람이 이제 차를 뽑고 나서 새 차일 때예요.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게라지에서 차를 빼고 있는데 실수로 게라지 도어 리모트가 동작을 해서 차가 덜 나갔는데 게라지 도어는 닫히고 있어서 위에 윗면을 그냥 다 이렇게 그었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차가 이제 싼 것도 아니었고 와중에 이제 새 차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마음 상하잖아요. 네, 네, 다행히 그때 이제 풀 보험이 다 있었고 특별히 이제 이 보험사는 좀 좋게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어서 뭐 하나도 문제 없이 지체 없이 이렇게 나서서 해결을 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긴 했었어요. 뭐 차를 박아서 그랬다라기보다는 조금 어이없는 실수였긴 하지만 새 집을 살 때 리모트나 이런 게 이제 익숙하지 않을 때 차도 새 차였고 집도 새 집이어가지고 이제 이런 익숙하지 않으면서 나왔던 문제였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풀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거 말고는 우리는 보험은 계속해서 꾸준히 나가고 있는데 크게 혜택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혜용 변호사님은 아 이거 나서서라도 막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라면 저는 아 이거 진짜 그래? 이런 느낌? 근데 이제 음, 그 일반 분들이 가장 크게 접하실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자동차 보험이실 거예요. 음, 네, 자동차 보험으로도 저희가 도움 드린 분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그 차를 사시자마자 보험을 이제 그날 나중에 들으려고 하셨는데 음, 가는 길에 집에 가는 길에 사고가 나셔서 차를 폐차하신 분들도 있고요. 아, 또 어떤 분은 이제 보험이 이제 달달이 나가다가 주 은행 통장을 바꾸셔서 돈이 안 아, 빠져나가서 유지가 안 됐는데 사고가 나셨거든요. 근데 하필 또 꽤 비싼 돼. 새 차를 갖다가 음, 세게 부딪히시는 바람에 갑자기 추징이 들어오는 거죠. 음, 9만 불 정도가 음, 폐차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내실 수 없거든요. 음, 여기 뭐 외국인 신분도 아니시고 여기 사시는 분이시고 멀쩡히 비즈니스 운영하시고 굉장히 난처해지죠. 네, 그래서 보험이 꼭 자동차 보험 이런 거 드시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네, 내가 뭐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든 뭐 어떻게 사시느냐에 따라서 음, 맞춰서 적절한 보험은 들어놓으신 게 맞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뭐 여기 사는 사람들이야 집이 있고 재산이 있고 그렇다면 이제 피해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정도 대가를 내면서 보험을 가입할 텐데 임시 방문자로 오게 되는 학생이나 워킹 홀리데이나 뭐 이런 분들 위해서 이분들이 렌트 살고 있으면서 모든 보험을 다 할 수는 없고 네. 뭐 추천할 만한 그런 보험 몇 가지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의료보험은 음, 그 되게 간단하게 드시는 분들이 있고 하시는데 저희 의뢰인 중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제 사건을 위해서 호주에 오셔야 되는 분이 있으셨는데 동남아시아에 들리셨다가 호주에 오셨는데 음, 갑자기 골수염에 걸리셨어요. 음. 그래서 골수염에 걸리셔서 물론 잠깐 오셨으니까 관광 비자로 오셔서 보험을 드실까 마실까 하시다가 안 드셨는데 그렇지 여행자 보험조차도 안 든 그죠? 거죠. 네. 근데 이분이 이제 골수염 때문에 이제 거의 2주간 수술하시고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병원비가 거의 9만 불 정도가 나오셨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제 기억나. 이분이 네네 내실 수가 음, 없으니까 일단은 한국을 가셨습니다. 음, 근데 이제 한국을 가셔서 추징이 오더라고요. 음. 네, 홍콩에 있는 큰 회사를 통해서 추징이 와서 개인 회생을 하신 분도 계세요. 네. 네, 젊으신 나이에 안타깝죠. 좀 안타깝죠. 네, 그 돈 자기는 써보지도 못했는데. 그죠. 예, 네, 그리고 뭐 그 병 걸리려고 걸린 것도 아니고. 네, 자, 이렇게 그 보험이라는 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생길 수 있는 그런 뭐 어떤 미래 위험에 대한 그런 대처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뭐 병 안 걸리기 위해서 평소에 몸 관리 잘하는 것도 내가
보험 상품에 가입은 하지 않았지만 나를 스스로 보호하는 차원에서의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아프면 뭐 병원비를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을 거고 네네. 뭐 여러 가지 스스로에게 맞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상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 굉장히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게 보험 상품이니까 각자의 상황에 맞도록 생각해 볼 네네. 필요가 있겠죠, 그죠? 네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시 방문을 하더라도 워킹이나 학생이어도 차는 다 끌고 다니게 되는데 보통 이제 차값을 좀 싼 거를 사서 막 끌고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의외로 차가 좀 뭐 성능이 떨어진다를 넘어서서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과거에 이제 전신마비 사건을 유발했던 한국인이 개입돼 있었던 사건도 그때 이제 알고 보면 차가 노후돼서 타이어가 이제 터지면서 차가 전복되고 뭐 이런 사건들이 있었단 네. 말이에요. 물론 이제 사람에 대한 피해를 커버하는 거는 이제 CTP가 정상적으로 있다면 해결을 했겠지만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만약에 그게 단독 싱글 비클 전복 사고가 아니었고 다른 차도 부시고 뭐 이렇게 됐다면 어렵게 공부하러 왔고 돈 벌러 왔는 사람들이 모든 계획이 이제 뒤틀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컴프렌시브 인슈런스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third party 프로퍼티 데미지를 커버하는 정도는 좀 갖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야, 우리 뭐 그냥 족보도 없이 지금 뭐 네. 그냥 앉아가지고 지금 더블 했는데도 꽤 많은 내용을 좀 의미 있는 내용을 좀 네네. 골라낸 것 같아요. 네네. 2회차, 3회차 이렇게 갈 때도 우리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말할 게 많습니다. 그 먹거리가 떨어져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궁금한 생활 법률, 호주에서 살아가기 위한 필살기, 김용 변호사님이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이미 가지고 있는 족보 중에서 이렇게 꺼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전달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좀 컨텐츠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오늘 첫 등판 하셨는데 네네. 어떻습니까? 영광입니다. 뭐, 나가고 싶었습니다. 네. 제 채널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영상이 올라가게 될 텐데 호주 변호사 박창민이라고 하는 채널 이름을 갖고 있죠. 이민만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종합법률 법무법인 박앤코의 대표이고 우리 김용 변호사님도 공동 대표이시고 교민들과 또 이곳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셔야 되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법률 문제, 법무 문제를 다 다루고 싶습니다. 저희는 어느 한계를 두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과 같이 뛰고 싶으니까 어렵고 힘든 문제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함께 뛰어가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로 저희들도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 더 있었는데. 저 하세요. 아니. 하세요, 해주세요. 아니, 다음 그 2회, 네네. 2부에 하는 걸로. 자, 제 채널에서는 끝날 때 이렇게 오른손 들면서 들어가세요 하는 거예요. 네.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